자, 5번째 강의입니다.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방식이란 읽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글의 내용이 선정되고 배열된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그걸 전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류를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정의, 지정, 뭐 비슷한 거예요. 지정이라는 거는 뭐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뭔가 하나를 정의해 놓고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개념 정의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지정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정의랑 비슷한 거니까 뭐 굳이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분류, 분석, 이 뭐죠? 분류는 여러 개를 갖다가 그 종류를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거고,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깊게 파는 거죠. 그죠? 비교, 대조, 이건 뭐 많이 얘기했었으니까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예시, 인용, 끌어오는 거죠. 과정, 인과, 원인과 결과, 시간적, 공간적 구성, 논리적 구성. 논리적 구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우리 옛날에 연역적 논증, 귀납적 논증, 뭐 유비추리 논증, 뭐 이런 것들 배웠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겠죠. 두괄식, 머리 두자를 써서 중심 내용이 문단의 앞에 오는 거. 미괄식, 꼬리 밑자를 써가지고 뒤쪽에 오는 거. 그 다음에 양괄식, 양쪽에 다 있는 거. 3단 구성,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것들이겠죠. 4단 구성, 기승전결 같은 거, 기승전결. 그 다음에 5단 구성은 뭐겠어요? 발단, 전개, 절정, 위기, 결말. 바뀌었네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 다음에 주장, 근거 구성, 문제, 해결 구성, 문제, 원인, 해결 구성, 주장, 하위 주장 구성 등등등등. 우리가 봤던 글에서도 이제 이런 구조들이 있었고, 이제 전개 방식을 파악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우리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응집성과 통일성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응집성 같은 경우는 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글의 표면적인 연결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면적인 연결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어요? 우리 1, 2단원 때 뭐 배웠죠? 1단원 때 지시어를 통해 가지고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을 끈끈하게 만들었었고요. 2단원 때 접속어를 통해서 또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 지시어와 접속어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표지들을 통해 가지고 글을 끈끈하게 연결시키는 것을 응집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면적인 연결관계. 이 통일성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게 아니라 내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내용이 서로 간에 통일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이게 이제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그 화법과 작문 문제에서, 특히 글쓰기 문제에서 이제 많이 나와요. 작문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은 무슨 글을 쓰기 위한 초고 작성 과정이다. 얘를 보면서 뭐 잘못했는지, 뭐 잘했는지 좀 알려줘봐라. 한 다음에 보기에 학생이 작성한 초고가 나오고, 걔가 작성한 초고 중에 한 5문단 정도가 있으면 그 문단 중에 한 문단이 딴소리를 해요. 그 딴소리를 하는 문단을 고쳐주거나 빼주는 것이 뭐를 맞춰주는 거죠? 통일성을 맞춰주는 어떤 작업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지문이 꼭 등장을 하는 그러한 어떤 패턴을 보이는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때 이제 통일성이라는 것이 이제 그 문제의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데, 국어라는 학문 안에서 응집성은 그런 표면적인 연결관계를 얘기하는 개념어라면, 이 통일성이라는 것은 내용적인 어떤 연결관계를 얘기하는 개념어예요. 이 통일성이라는 말, 글의 통일성이라는 말은 국어에서는 그런 개념어로 쓰이는 겁니다. 정의를 한번 해보면요. 전체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이 통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글 전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문단에서는 더 심해요. 문단 안에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각의 덩어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하나의 생각의 덩어리인 문단에서 딴 생각하고 있는 문장 하나가 있으면 걔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 되겠죠. 그죠? 통일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럼 문단 안에서의 통일성도 중요하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글 안에서 문단이 있는데 그 문단들 중에 다른 소리하고 있는 문단이 있으면 돼야 한대요. 내용적으로 중심 문단과 연결이 안 되는 문단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도 과감하게 제거를 해주든지 내용을 수정을 해주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통일성이라는 이론의 기본 원리예요. B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의 종류와 상황 등을 파악한다. 글의 종류와 상황. 우리가 많이 아는 그 글의 종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첫째로 설명문 같은 경우, 어떤 대상을 갖다가 설명하는 설명문의 경우에는 전개 방식 중에 어떤 것들이 많이 쓰일까요? 정의 많이 쓰이겠죠. 그 다음에 분류, 분석, 비교, 대조, 예시, 인용, 과정, 이런 거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아는 게 설명문 말고 또 뭐 있죠?
뭐 논설문 같은 거, 자기 주장하는 글쓰기에서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많을까? 인과 원인과 결과니까 요거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다음에 논리적 구성 많이 나올 테고 두괄, 미괄, 양괄 다 나올 겁니다. 3단 구성, 서론, 본론, 결론이니까 요거 나오겠죠? 그다음에 뭐 주장 근거, 문제 해결, 문제 원인 해결, 주장 하위 주장 전부 다 논설문에서 많이 쓰는 구조들일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글이 있냐면 인물의 일대기나 어떤 소설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이 많이 쓰일까요? 뭐 시간적인 구성, 공간적인 구성,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기승전결의 4단 구성,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 구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일대기나 소설을 구성하는 전개 방식으로 이제 많이 차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글의 종류에 따라 선호되는 전개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 글의 종류를 따라서 전개 방식을 먼저 파악을 하면 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지어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연결관계를 파악한다. 계속해서 이제 연결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각자 안 하고 선생님하고 지금 막바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뭐 각자 활동하기에는 이제 별로 이렇게 할 거리가 없어서 막바로 읽어가면서 문장 간에 어떤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문단 안에서 중심 내용이 어떤 전개 방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연습하고 그 다음 거를 한번 각자 해볼게요.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없던 시대에 갯벌은 전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다. 옛날에는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라는 표지 뒤에는 중요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갯벌은 수많은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처일 뿐만 아니라 주변 연안 해역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자연정화조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알아. 갯벌 되게 중요한 거야. 최근에는 그것보다 더 최근에는 관광이나 자연학습의 장으로서도 활용되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 1번하고 2번 문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나라는 표지를 중심으로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두 개가 견주어지고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2번하고 3번 문장은 어떻게 연결이 돼 있어요? 갯벌의 좋은 점이 2번에도 나오고 갯벌의 좋은 점이 3번에도 나옵니다. 이거는 나열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열. 똑같은 것이 같은 층위에서 나열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문장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매립과 간척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갯벌의 이모저모를 살핀다. 이건 이제 어떤 글의 일문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첫 글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거나 그 뒤에 할 얘기들을 여기서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죠? 중심 문장은 이거예요. 연결관계를 살펴보면 4번 문장 같은 경우는 1번을 전제로 한 2번, 3번 문장을 받아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글의 화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화제를 제시해주는 중심 문장이에요. 자, 중심 문장이 맨 뒤에 있어요. 그럼 꼬리미자를 써가지고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전개 방식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미괄식 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괄식 구성.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할 때 옛날에는 이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랬어. 지금 어때요? 옛날 뭐 좀 덜 옛날 그 다음에 최근 해가지고 시간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죠. 그죠? 이거 어떤 구성이기도 해요? 시간적 구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와 미괄식 이 두 가지 전개 방식을 요 중심 문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연습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읽고 글의 전개 방식을 설명해 보자라는 연습 문제가 있어요. 이걸 조금만 더 선생님이 좀 줄여줄게요. 자, 일단 이 글을 갖다가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가로 치시면서 넘버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부분은 요 부분부터 입술이다까지, 세 번째는 요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이 세 부분이 각각 1, 2, 3번 중에 어떤 것은 주장이고 어떤 것은 근거예요. 또 어떤 것은 보편적 사실입니다. 혹은 보편적 가치예요. 가치관.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고 주장 중에 주장이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근거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보편적 사실이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예요. 이걸 한번 골라오세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재배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정약용의 유배지의 손 편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한번 재배열 해보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을 1, 2, 3의 순서가 아닌 다른 순서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완성이 되겠다 싶은 어떤 순서로 한번 재배열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각각 1, 2, 3번 중에 어떤 것이 주장이고 근거고 보편적 사실인지를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재배열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활동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읽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음식이란 생명만 연장시키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이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생선이라도 입술 안으로 들어가면 이미 더러운 물건이 되어버린다. 약간 가치관이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뒤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뭔지는 아직은 보류예요. 이 한 문장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함은 참된 때문이지 전혀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늘을 속이면 제일 나쁜 일이고 임금이나 어버이를 속이거나 농부가 동료를 속이고 상인이 동업자를 속이면 모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하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속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입과 입술이다. 저는 속이기가 힘들 텐데 하여간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그랬나 봅니다. 어쨌거나 이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 세 개의 부분이 각각 하나의 어떤 하나는 주장이고 어떤 하나는 근거고 어떤 하나는 보편적인 가치 기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뭘까요? 그 세 개 중에서 2번 같은 경우 이거는 보편적인 가치에 가깝적이죠. 보편적으로 속이는 건 나빠. 근데 속일 수 있는 거 단 한 가지를 꼽자면 그건 자기 입과 입술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2번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인 가치. 자, 3번까지 본 다음에 1번이 뭔지 3번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생각하여 입과 입술을 속여서 잠깐 동안 지내고 보면 배고픔이 가셔서 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이러해야만 가난을 이기는 방법이 된다. 이래서 그 얘기를 했구나. 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음식을 속여서 먹어라 이게 아니죠, 그죠? 가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가난을 이기는 방법을 얘기한 거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주장이 되겠죠, 그죠? 그 방법으로 자기 입을 속이는 걸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자기 입을 속이는 게 왜 가능한지 그 근거는 뭔지를 지금 1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게 이제 근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가치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주장과 근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재구성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밑밥을 먼저 깔아야죠, 그죠? 일단 보편적인 가치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장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 2번이 앞에 오는 거는 논란이 없을 텐데 요 1번, 3번은 바꾼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요. 이 근거 자체는 어떤 근거예요? 음식은 그런 거야 라는 근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으면 얘가 뒤로 가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가난을 이기는 방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가난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야 논리적인 흐름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가치 기반으로서 속이는 거는 불가능해. 단지 입은 가능해. 그리고 1번 음식이란 건 그런 거야. 3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난을 이기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이 완성이 되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2, 3번을 갖다가 2, 1, 3번으로 바꾸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제 글이 하나가 나와요. 요 글을 보시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이 글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전개 방식, 이거는 이제 주장하는 글이에요.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글, 전개 방식 중에서 주장하는 글 얘기했었던, 이게 다 지우고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장하는 글 얘기했었던 것 중에 인과라든지 논리적 구성, 두갈식, 미갈식, 양갈식, 3단 구성, 주장 근거, 문제 해결, 문제 원인 구성, 문제 하위 주장 구성 등 이 중에서 어떤 구성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걸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읽어가면서 우리 원래 하던 거 문단별로 중심 내용 뽑아내서 그 중심 내용들이 그 전개 구조 안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까지 규명을 해보시고요. 각 문단 간의 연결 관계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한번 활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력과 걸맞는 자부심을 가지려면 약소국 컴플렉스를 벗어나야 한다. 이런 글인 것 같아요. 제목을 보면서 일단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문단부터 읽어가면서 중심 내용 파악해 볼게요. 문단 넘버링을 먼저 좀 할까요? 1문단이고요. 비켜. 2문단. 그 다음에 3문단. 다음에 4문단,
5문단, 6문단, 7문단인데 지금 또 그 표지가 나왔죠. 어떤 표지가 나왔어요? 첫째, 그 다음에 좀 뒤에 있네요. 둘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전반적으로 이 두 부류의 어떤 본문이 이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본문이 첫 번째 본문보다는 조금 짧은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네요. 각각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지 한번 내용 파악을 해본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국의 업적을 과소평가하고 국제적 위상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현상을 극복할 길은 무엇인가? 제목과 동일한 어떤 내용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문제가 뭐예요, 지금? 업적을 과소평가하고 부끄럽게 생각해.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죠? 뭘 제기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문제 제기. 자, 첫째로 중요한 표지가 나왔습니다. 고려할 점은 지정학적 입지와 그에 따른 역사적 경험이다. 지정학적 입지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강대국들을 이웃으로 두었기 때문에 참 특이해요. 우리나라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최강대국들이죠. 우리는 한국을 약소국으로 느끼기 쉽다. 그렇게 느끼죠, 사실. 그런 의식이 이면에는 강대국들을 견제할 튼튼한 국력을 추구하려는 의식적, 무의식적 의욕이 따르기 마련이다. 국방비 지출은 아마 거의 탑5 안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같은 자기 능력의 과소평가와 자체 목표의 과제 설정이 한국인의 자부심에 큰 손상을 끼쳤으리라 짐작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자국의 업적을 과소평가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원인,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첫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원인 1이 등장을 합니다. 그 원인 1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뭐 때문이래요? 지정학적, 역사적 요인으로 인한, 이게 너무 많은데? 이 비켜. 역사적 요인으로 인한 과소평가. 너무 다음 문단까지 넘어가 버렸네요, 내용이. 그 원인 1은 뭐냐면 지정학적 역사적 요인으로 인한 우리의 어떤 과소평가, 자기 능력의 과소평가. 요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되겠죠. 세 번째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객관적 입지는 강력하다. 나오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3문단 같은 경우는 2번 문단, 두 번째 문단의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증이죠, 반증. 그러니까 요거는 원인 1에 대한 반증. 그렇게 약하지 않아. 우리 과소평가하지 않아도 돼.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나 중심으로 한국의 객관적 입지는 강력하다. 국민 총생산량으로 보나 내가 만든 국력 지표를 자기가 만들었나 봐요. 한국은 현재 세계 10대 강국이다. 인구 규모만 보아도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다. 주변국들의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의 남북을 통일한 인구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앞선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소평가할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원인 1에 대한 반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번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보다 큰 나라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 한 나라의 안보와 독립은 절대적 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 열강들의 상호 견제에 의해서 결정된다. 물론 뭐 국력이 세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그 외교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는 적지만 번영을 누리고 있는 서유럽의 나라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다음 문단까지 봐야 이제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문단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이 취할 최선의 길은 최강국을 지향하는 꿈이나 그 이면의 약소국 신드롬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국제관을 기르는 것이다. 한국이 취할 최선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첫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국제관을 기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인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응당한 자부심과 정신적 여유를 길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감상적인 통일론이나 극단적인 배타주의적인 반미 반일 감정도 극복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혜로운 국제관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4번에 나오는 서유럽의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4번 문단에서 나오는 것은 근거예요. 근거. 어떤 것에 대한 근거예요? 5에 대한. 그러면 5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의 주장이죠. 그죠? 전체 주장의 하위 주장이니까 이런 것들을 하위 주장이라고 해봅시다. 하위 주장 1.
그리고 요거는 하위 주장 1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번, 4번 문단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약을 해보면 지혜로운 국제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둘째로, 자, 이제 두 번째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한국이 지난 반세기에 이룩한 정치적 민주화의 업적이나 경제적 성장은 자랑스러운 점이 많지만 국민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높은 이상이나 목표는 발전을 위해 노력할 심리적인 바탕이라는 점에선 바람직하지만 극단의 자기 비하로 빠지면 정치적 불신이나 사회적 소외 현상을 낳을 수 있다. 목표가 너무 높으면 자기 비하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상이나 판단의 표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줄 이게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이 사람의 주장이 되겠죠. 아까 전에 하위 주장 첫 번째는 지혜로운 국제관을 가져야 된다 이거였다면 하위 주장 두 번째는 뭐였던 거예요? 이상이나 판단의 표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 그냥 너무 높은 목표를 갖다가 낮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하위 주장 2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하위 주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원인 1이 있었죠. 그죠? 원인 2가 또 여기 같이 나와요. 원인 2가 이제 요거랑 맞물려서 들어가는데 국민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자기 비하로 빠진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원인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원인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하위 주장을 끌어내는 그게 이제 6문단의 어떤 중심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7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7문단을 보시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가장 직선적인 해법은 객관적인 입지를 바로 볼 수 있는 국민의 판단력과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세울 줄 아는 지혜를 키우는 일이다. 지금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원인으로 제기한 게 이거 두 개였죠. 그죠? 객관적 입지를 바로 볼 수 있는 국민의 판단력, 그 다음에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세울 줄 아는 지혜. 요게 원인 1이었고 요게 원인 2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죠? 하위 주장 1, 2를 갖다가 끌고 오면서 연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라고 하면서 맨 위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안은 뭐냐면 교육과 홍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은 지도층의 의식구조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 지도층의 의식구조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면 10대 강국에 걸맞는 자부심과 아량, 정신적인 여유를 갖는 식으로 변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문단이 가장 중요한 문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 글의 전개 방식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제시가 되는데 그 대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하위 주장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전개 방식 중에서 요게 이제 가장 가깝겠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인이 두 가지 나왔었고요. 해결이 대안 제시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 추가를 하자면 하위 주장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구성에서 하위 주장이 추가된 결국은 원인에서 이제 하위 주장을 같이 얘기하니까 이 구성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고요. 이 세 가지에다가 하위 주장까지 포함해가지고 문제, 원인, 하위 주장, 해결 구성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 전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단 간의 연결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문제 제기가 되고 있죠. 그죠? 어떤 문제였죠? 우리나라 부끄럽냐? 이거죠. 자, 두 번째 문단에서 일단 첫째, 둘째를 가지고 두 개로 이제 크게 본문이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문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째가 되고, 그 다음에 6문단 둘째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가 구별이 되겠죠. 2문단에서는 원인 첫 번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원인이 뭐였죠? 우리나라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다.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원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뭐였어요? 6문단에서 나오는 요거는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원인이었죠.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원인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원인 1에 대한 하위 주장으로 3문단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위 주장이 아니라 3문단에서는 원인 1에 대한 반증이 나오죠. 그 다음에 4문단은 5문단과 같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5문단에서 하위 주장
1이 나옵니다. 어떤 하위 주장이었죠? 지혜로운 국제관이 필요하다라는 하위 주장이었고요. 그 근거로서 4번이 얘기가 되어집니다. 먼저 근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장을 얘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여기 이제 원인 2이면서 이제 요게 이제 하위 주장을 포함하고 있었죠. 하위 주장 두 번째.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세우자라고 하는 두 번째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하위 주장 두 개를 통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대안 첫 번째는 뭐였어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도층의 의식 구조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 그 의식 구조는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해결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연결 구조는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연결 구조와 전개 방식을 통해서 중심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글의 구조를 같이 파악을 해보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던 거 이제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글의 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 요약하기까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